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신가요? 회사에서 누가 뒤에서 자기 욕을 해도 아 그래? 뭐 어때라고 웃어넘기는 사람. SNS에 누가 악플을 달아도 별로 신경 안 써라고 말하는 사람. 친구들이 자기 빼고 모임을 가져도 난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해라고 말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강철 멘탈 같아 보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쿨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신경 안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무려 68%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가장 안 예민한 척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예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이들은 가장 예민하면서도 가장 안 예민한 척 연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내가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바로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저는 마인드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이 역설적인 심리, 예민함을 숨기기 위해 무관심을 연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예민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 너무 예민하다, 유리 멘탈이네, 왜 그렇게 신경 써?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말들은 거의 비난처럼 들립니다. 마치 예민한 게 나쁜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반대로 쿨하다, 무심하다, 신경 안 쓴다는 말은 어떤가요? 이건 칭찬으로 들립니다. 강인함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민함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더 심한데요. 남자가 그렇게 감정적이면 어떡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취약함을 약점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취약함은 용기의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민함을 드러냈을 때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친구에게 어제 네가 한 말이 좀 상처였어 라고 말했더니 너 너무 예민하다는 대답을 들었던 경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순간. 가족에게 감정을 표현했다가 왜 그렇게 유난이냐는 말을 들었던 기억.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아, 예민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구나. 무관심한 척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무관심한 척하면 할수록 우리의 예민한 안테나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끊임없이 내 연기가 들통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눈치챘을까? 를 감시하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유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리 방어막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피적 방어 기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맞기 전에 먼저 난 안 아파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라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팀원들은 모두 긴장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민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별로 중요한 발표 아니잖아.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쿨해 보이죠? 그런데 밤에 민수가 혼자 있을 때를 한번 볼까요? 민수는 발표 자료를 수십 번 검토합니다. 말투 하나, 슬라이드 순서 하나까지 고민하죠. 발표 당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어 봅니다. 이 셔츠가 나을까? 저 셔츠가 나을까? 발표가 시작되면요? 민수는 상사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이면 안도하고 휴대폰을 보면 불안해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상사가 수고했어요 라고 짧게 말했을 때 민수는 아, 뭐 별거 아니었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그 한마디를 수백 번 되새깁니다. 수고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말인가? 표정은 어땠지? 목소리 톤은? 이게 바로 회피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미리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요. 마치 보험을 드는 거죠. 나중에 정말 실패하면 봐, 나 원래 신경 안 썼잖아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칭찬을 받으면 어떨까요? 엄청 어색해합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즉시 깎아내리죠. 왜냐하면 칭찬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사실은 그 일에 엄청 신경 썼다는 게 들통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SNS에 무심한 듯 사진을 올리고는 5분마다 반응을 확인합니다.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댓글은 뭐라고 달렸는지. 하지만 친구가 너 SNS 반응 신경 쓰는구나 라고 물으면 아니, 그냥 심심해서 봤어라고 부인하죠. 이런 분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시나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미리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자주 말한다. 칭찬을 받으면 어색해서 즉시 깎아내린다. SNS에 올린 게시물의 반응을 수시로 확인한다.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 원래 신경 안 써라고 말하지만 며칠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거절당할 것 같으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다.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방어 기제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부모나 선생님에게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진심을 드러냈을 때 상처받았던 관계,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느꼈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구나. 신경 안 쓰는 척하면 상처받지 않는구나.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이걸 회피형 애착이라고 불렀는데요.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패턴이에요. 문제는 이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면 뒤에 숨어 있으니까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진짜 감정을 계속 부정하다 보면 결국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돼요. 상처받을까봐 도전을 회피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걱정하면서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째 유형을 볼까요? 이 유형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2번째는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강제로 셧다운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잘 느끼는 사람들은 뇌가 쉽게 피로해져요. 옆자리 동료의 한숨소리, 상사의 미세한 표정 변화, 카톡방의 미묘한 분위기까지 전부 다 읽히거든요.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HSP, 즉 고감도 감각 처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런 특성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모든 자극을 더 깊이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해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죠. 그리고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는 쉽게 압도당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영이라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사무실에 도착한 지영은 이미 지쳐 있어요. 왜냐하면 출근길 지하철에서 수백 명의 에너지를 느꼈거든요. 누군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자동으로 긴장하고 누군가 화난 목소리로 전화하면 자기 일도 아닌데 불안해집니다.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상사와 마주쳤을 때는요. 그 짧은 10초 동안 지영은 상사의 기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아, 오늘 상사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나? 아니면 오늘 중요한 회의라도 있나? 사무실에 앉자마자 옆자리 동료가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의 뇌는 즉시 작동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나 때문인가? 어제 내가 뭔가 실수했나? 아니면 업무 스트레스? 내가 도와줘야 하나? 말을 걸까 말까?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지영은 쉬지 못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사이에 미묘한 긴장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누군가 침묵하면 저 사람 기분 안 좋은가? 누군가 웃으면 진짜 웃는 건가? 억지로 웃는 건가? 오후 3시가 되면 지영의 배터리는 거의 0%입니다. 하지만 퇴근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았어요. 이게 바로 고감도 감각 처리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가혹해요. 오픈 오피스에서는 수십 명의 에너지가 뒤섞이고 SNS는 24시간 타인의 삶과 평가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도시는 끊임없는 소음과 불빛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게다가 성과 중심 문화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할까요? 생존을 위해 강제로 셧다운합니다. 더 이상 못 느끼겠어. 아무것도 안 보여. 신경 안 써. 마치 컴퓨터가 과열될 때 자동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HSP의 뇌는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고 특히 감정과 공감을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누군가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도 자동으로 나빠진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의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한다.
시끄럽거나 복잡한 환경에서 빨리 지친다. 너 너무 예민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루 일과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완전히 소진된다. 타인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며칠씩 마음에 남는다. 이 중에 5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HSP이면서 선택적 무감각을 사용하는 두 번째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 신경 안 써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더 이상 신경 쓸 수가 없어에 가깝죠.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에 강제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관리입니다. 하루 중에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모든 사회적 약속에 다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요. 감각 자극이 적은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당당히 말하기,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타인의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도구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카페나 공원 같은 나만의 안식처를 찾는 것도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특별한 능력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실제로 예민한 사람들은 예술, 상담, 기획 같은 분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앞의 두 유형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3번째는 이미 자신만의 중심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앞의 두 유형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유형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회피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에너지가 고갈돼서 어쩔 수 없이 차단했고요. 하지만 3번째 유형은 다릅니다. 이들은 의식적인 선택과 내적 확신으로 무관심을 선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남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느껴져요. 타인의 평가도 들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흔들게 두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걸 과제의 분리라고 설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 사람의 과제이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나의 과제다라는 거죠.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도 말고 자신의 과제에 타인이 개입하도록 두지도 마라. 이것이 대인관계의 출발점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수진이라는 30대 중반 여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수진은 첫 번째 유형이었어요.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서 항상 신경 안 써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걱정했죠. 하지만 몇 년간의 심리 상담과 자기 성찰을 거치면서 수진은 변했습니다. 이제 수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동료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 수진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에게 묻죠. 그게 사실인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SNS에 비판 댓글이 달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의견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건설적인 비판인가? 아니면 그냥 악플인가? 판단한 후에 선택적으로 수용합니다. 가족이 수진의 선택을 반대할 때는요. 엄마 아빠는 나를 걱정해서 그러시는구나라고 이해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합니다. 엄마 아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고 제가 책임질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진이 여전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정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치 숙련된 서퍼가 파도를 타는 것처럼요. 파도를 느끼되 파도에 삼켜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성숙한 단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 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지 관찰해야 해요. 내 감정과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일기나 명상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수용이 필요해요. 나는 예민하고 그것은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고 자기 비판 대신 자기 연민을 연습해야 합니다. 셋째,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해요. 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정의하는 거죠.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기, 장기적 관점에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넷째, 경계 설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또는 아니오를 명확히 말하기, 타인의 감정적 짐을 떠안지 않기, 건강한 거리두기의 기술을 배워야 해요. 다섯째, 인지적 유연성을 키워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의 평가나 시선이 느껴질 때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1단계 인지하기. 아,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판단 없이 사실만 관찰합니다. 2단계 평가하기. 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타당한가? 내 가치관과 맞는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3단계 선택하기. 이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주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황회의에서 상사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어요. 1단계 상사가 내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구나. 2단계 내 아이디어가 정말 부족한가 아니면 상사의 선호도 차이인가? 3단계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지만 발표 방식을 개선해야겠다 또는 이번엔 안 맞았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제안하자. 또 다른 상황, 친구가 당신 없이 다른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1단계 친구들이 나를 빼고 만났구나. 2단계 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 3단계 다음에 내가 먼저 연락해보자 또는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지 재평가해보자. 혹시 여러분은 이미 2단계에 도달하셨나요? 비판을 들어도 자동으로 방어적이 되지 않고 일단 들어본다. 타인의 평가와 내 자존감을 분리할 수 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고 편안하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의견을 숨기지 않는다. 거절할 때 죄책감을 덜 느낀다. 이 중에 5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당한 심리적 성숙도에 도달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척하는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세상을 섬세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던 거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예민함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한 능력이에요. 깊은 공감 능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 섬세한 통찰력.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걸 포착하는 능력. 예술적 감수성. 아름다움과 의미를 깊이 느끼는 능력. 신중한 판단력.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각도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진정성.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능력. 이 모든 게 예민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3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상처를 피하기 위해 가면을 쓴 당신. 이제는 천천히 가면을 벗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과부하 때문에 셧다운한 당신.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돌보는 게 최우선입니다. 세 번째, 이미 자신만의 중심을 찾은 당신.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무심한 척 연기하느라 지치셨나요? 이제는 그 섬세한 안테나를 남이 아닌 나를 돌보는데 사용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뭔가? 내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은 누군가? 내가 에너지를 쏟고 싶은 일은 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당신은 쿨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예민함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 10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휴대폰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둘째, 이번 주에 정말 하기 싫은 약속 하나를 정중히 거절해보세요. 거절 후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는 거죠. 셋째,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세요.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을 꾸미고 그곳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내 예민함 덕분에 경험한 좋은 순간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캐치한 것이라는 제목으로요. 다섯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설명해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첫 번째 유형인 것 같아요. 이런 순간에 특히 무심한 척해요.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예민함 덕분에 얻은 것. 무엇이든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실전 대처법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 인간관계에서 경계 설정하는 법, 에너지 관리하는 구체적인 팁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주세요. 당신의 예민함은 치유해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이 둔감한 세상에서 당신이 가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견뎌낸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인드 아카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기록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